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K푸드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전 세계 118개국의 8천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식품 박람회가 열렸는데, B2B 식품 박람회였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빈국으로 선정이 돼서요. 가장 중앙 위치에서 K푸드 식품 전시도 하고 또 시식회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은요, 바로 K라면과 분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애니메이션에서 K김밥과 같은 분식류, 또 K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컬처가 세계를 무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저희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금보다 더 뛴 은입니다. 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근데 금보다 은값이 더 올랐다고요? 글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가지면 꼭 떨어지고 관심 안 두면 올라가더라. 제 얘기인데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3.75g 금 한돈 가격이 70만 원 넘어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요, 82만 원을 와, 넘었습니다. 80만 원 넘었어요? 네. 82만 원이요? 뭐 천장을 그냥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네.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금에만 관심을 가졌더니 이제 은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은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점 가격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은 현물 가격이 4.7% 급등해서 온스당 52달러를 넘어섰고요. 선물 가격도 한때 장중 4,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은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금값이 뛰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의 관세 전쟁에다가 또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또 금리는 또 불안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거품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은 같은 안전자산에 좀 더 투자하겠다, 이런 욕구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업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은은 전체 수요의 한 60% 이상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은 공급은 2020년 이후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은 은 가격이 수년 안에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 가격은 금값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거래가 그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 안에서 가격이,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면 가격이 확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종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은값이 오르고 있고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수능약 안전 우려입니다. 네, 수능약.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일이 올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인지는 모르겠네. 집안에 알고 수능 있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수능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11월 13일입니다.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능일의 경우에는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잘 안 나와요. 네. 네.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불안정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약, 그래서 보통 수능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증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이 보통 이제
일정하게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고혈압, 협심증 같은 데 쓰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제들이 무분별하게 수험생들한테 처방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만 19세 미만에게 이런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이 131만 건 넘게 처방이 됐다고 합니다. 처방량은 2020년보다 2024년에 약 88%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 처방이 남학생보다 68%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학생들이 복용해도 괜찮긴 괜찮은 겁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심혈관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연령에 따른 투약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처방해도 된다 이런 뜻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임상시험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에게도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한 후에 어지럼증이나 졸림, 두통, 또 저혈압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호소한 사례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7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에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이 먹었다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폐배터리 방치입니다. 네, 근데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폭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재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죠? 이게 왜 아니겠습니까?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이 배터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부도 폐배터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리 수고가 그런 인식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가 전기차 폐배터리 2,250여 개를 회수해서 1,200여 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50여 개는 매각하거나 연구시설 등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보관 중인 폐배터리 약 80%가 재사용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성능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 36개 차종 가운데 17종만 배터리 성능 평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배터리는 왜 성능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해외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해외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우리가 어떤 배터리 재원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중소전기차는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평가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자들은 향후 해외 제조사와 협조해서 재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보관이 또 어려운 이유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자원 화재 사건에서도 아시다시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 있잖아요. 네. 또 자칫 폐배터리에 전기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누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장비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네요. 네. 전기차가 지금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폐배터리가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방법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10월 중순의 열대야입니다.
아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거든요. 공기가 좀 달라졌는데 열대야라니 좀 의외인데 이거 서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진다는 네, 얘기가 그렇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일요일부터 그렇대요. 네. 그런데 예외 지역이 있어요.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한번 이 추석 때 가셨던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10월 중순에도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저녁부터 14일 아침 사이에 서귀포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5도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밤사이에 제주도 남부 해안 지역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는 10월 들어서도 지금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28.9도까지 올랐다고 와. 하고요. 지난 주말에도 28도에서 29도를 유지했을 정도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늦더위에 습도까지 높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밤새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렇게 여름이고 네. 그리고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가 와요? 맞아요. 예전에도 10월에 이렇게 비가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을 장마란 말이 예전에도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비가 그칠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데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마다 가을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을 이제 추석쯤 되면은 우리 핵과일 핵곡식 나온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곡식이 연그는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해가 좀 내리쬐야 되잖아요. 아우, 그럼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지금 벼도 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도 못하니까 추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가을에 벼가 막 쓰러지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추나 참깨, 콩 이런 밭작물도 비를 자꾸 맞으니까 이 열매가 썩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점점 좀 커지고 예. 있어요. 곡물도 그렇고 사람도요. 네. 가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10월 한 달 야외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아. 그 좋은 하늘 보면서 또 밤에는 야장에서 소주 그러죠. 한 잔 하고 그 맛이 있었는데 비가 자꾸 이렇게 오니까 그 맛이 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는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차차 확대돼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전남에, 오후부터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퇴근길쯤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까지 내릴 양은 영동과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최대 50mm 정도로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이 23도, 대구가 23도, 광주 24도, 부산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 금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 재밌게 전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놓치지 않으실 거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식기 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가지고요. 아주 벌처럼 쑥쑥 연예계의 아주 달달한 꿀 같은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수많은 스타들이 연륜된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옥주현 씨나 성시경 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스타들이 보통 이제 소속사에 기획돼서 일을 하잖아요. 소속사가 이제 작품 섭외도 해주고 뭐 의상, 뭐 스타일 관리, 일상 관리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이런 거 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나 혼자 해도 돼 하는 분들이 많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사를 세우게 되면요. 그게 법적 의무로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라는 그 등록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인 기획사를 세운 스타들이 이 등록을 수행하지 않은 채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간 그냥 활동해온 말하자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 보면 연예인이 더 연루가 돼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꽤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옥주현 씨 그리고 성시경 씨였습니다. 이후에 이 김한선 씨, CL 씨, 그리고 이한희 씨, 강동원 씨, 가수 송가인 씨 등 정말 많은 스타들이 추가로 미등록 상태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한 명씩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한희 씨가 사내 이사로 그리고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 1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모태가 된 어떤 이 회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전에 팬클럽 운영진과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김한선 씨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레이블을 차린 CL 씨 역시 미등록 상태임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배우 강동원 씨 역시 대형 기획사와 이 관련된 이 시기가 종료된 이후에 자신의 1인 기획사를 2023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의류 브랜드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등록 명단에는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수 송가인 씨 역시 지난해 9월입니다. 1인 기획사를 세우고 여기에 친오빠가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등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지난 7월에 설경구 씨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획사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지급받지 못한 이 출연료도 정말 거금이거든요. 근데 설경구 씨가 그냥 뭐 이걸 뭐 형사고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니다 제기하면 나한테 꼭 줄 거라 믿는다 하면서 본인이 혼자 일단 기획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 직원을 못 구해서 이게 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직원 구하는 대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미 다 등록할 준비 마쳤다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발된 스타들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몰랐다였는데요. 이분들이 각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바로 빨리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서둘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여론은 약간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 이거는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해당 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1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지를 호소하는 것은 조금 책임감이 없는 모습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 등록업 요 문구에서 조금 오해를 줄 만한 것도 있었겠다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 이걸 한번 배우로 생각해 보세요. 배우가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 용역, 연기를 이용해서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연기를 하도록, 출연하도록 대중문화예술 용역, 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알선하고 관리하는 산업이다.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앞에 부분 제작하거나 요건 창작 활동이에요. 그리고 기획 관리 대행하거나 요거는 이제 영업이에요. 요것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1인 기획사는 내가 창작도 하고 내가 영업도 스스로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좀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A거나 B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이기도 하고 둘 다 해당되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하거나 영업 대행하거나 근데 만약에 1인 기획사 걸 둘 다 한다? 그럼 둘 다니까 당연히 등록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아니야 1인 기획사 등록하지 않아도 불법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 법인을 세웠으면 몰라도 개인은 아닐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1인 개인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부예요. 아니면 그룹인데 듀오 그룹이거나 아니면 3명이 활동해요. 이러면 심지어 각자 개인이어도 개인 법인이어도 등록업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개인 사업자면은 뭐 괜찮고 이런 부분들. 근데 1인 기획사라도 다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이 등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다가 바로 문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짚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 사업자 대표이고 그리고 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할 경우는 등록이 불필요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획사 내에 연예인이 한 명이고 그 연예인이 해당 기획사의 대표일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거죠. 하지만 무조건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계도 기간을 좀 연장해서 열심히 홍보하겠다 하고 있고 이 또 대중문화예술 이 등록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딱 1인이면요. 이게 딱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법인으로 세금 내? 그러면 등록해야 되고요. 나 그냥 개인으로 개인소득세 내 하면은 등록 안 하셔도 되는 거고 2명, 3명이면 무조건 개인이든 말든 무조건 등록입니다. 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은영 씨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한 스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 우리 남편 백수예요! 라고 고백한 우리 스타들의 다이나믹한 결혼 생활 아주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고백한 첫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제가 이분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I believe. 글쎄요, 저희 남편은요 400평대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그런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그 한이 그걸 팔아버리고 글쎄 백수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 팔뚝이요 글쎄 세상에 나보다가 가늘어져가지고 아니 그 섹시함 어디로 가버린가요 도대체.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내인가 봐.
아, 누구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한의사 남편을 둔 유쾌한 방송인 장영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장영란 씨는 그 개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주 다정한 한의사 남편과 알콩달콩 네. 사는 모습, 워너비 부부로도 꼽히는 분인데 그런데 남편이 뭐 백수가 됐다. 근데 면허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백수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요. 어쨌거나 그런 거죠. 아니 저도 항상 장영란 씨 만나면 내 롤모델이다. 나도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이 남편분이 백수를 선택한데도 이 알콩달콩한 사랑이 앞서 전제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에 한의사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둔 장영란 씨. 훈훈하고 유능한 데다가 사랑꾼인 이 무려 3살 연하인 남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장영란 씨는 이후에 남편과 함께 400평 규모의 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일까지 하고 홍보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내조에도 열심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입니다. 장영란 씨 남편과 이 한방병원의 양도입니다. 이 양도하고 백수 생활에 돌입했다라고 본인의 채널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남편 역시 현재 살림과 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내 직업은 장영란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요즘은 이런 가족 형태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전문직인데 그걸 안 하고 나의 직업은 장영란 남편?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죠. 그런데요, 더 힘들게 한 게 있었어요. 막 소문이 병원 적자 나서 다 접었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접었느냐? 사실 이제 내 거잖아요. 400평 되고 손님 많으니까 몸도 힘들고 재무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 거면. 요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자꾸 부부가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쯤 이혼 위기까지 갔었대요. 근데 이렇게 병원을 정리하고 났더니 싸울 일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또 더 좋아지는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을 그만두면서 장영란 씨 남편 조금 힘든 시간 보내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인 장영란 씨는 괜찮아, 다 사! 이러면서 한도 없는 용돈을 주지만 남편은 뭔가 이게 내가 아내 돈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의기소침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 장영란 씨가 이 남편 기 뿜뿜 살려주려고 이 추석 긴 연휴에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데리고 2 자녀 데리고 해외여행 팍 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어머님 건강만 하세요. 16년 차 며느리, 친구 같은 시버머님 사랑합니다. 야, 정말 멋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플렉스. 야, 최고입니다. 자꾸 이런 게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한도 없는 용돈을 주고 딜입니다. 근데 장영란 씨의 가족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쭉 지내는 건가요? 사실 이러한 변화에 장영란 씨가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요, 일을 그만둔 다음에 한국사를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재밌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주 정도 아주 틈틈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남편 한자 5급까지 같이 따서 현재 정말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영란 씨, 자신과는 다르게, 나랑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의 이러한 내조 덕분일까요?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장영란 씨 현재 공동 명의로 서울 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94억 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영란 씨의 열혈 외조 그리고 이 남편분의 내조가 힘이 받아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싶네요. 대단하네요. 자, 또 있죠. 백수 남편을 감싼 스타 누가 있습니까? 네, 2번째는요.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의 편이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 우리 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르게, 아니 11년 차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죠. 그 생활을 공개한 스타입니다. 바로 배우 한고은 씨 이야기입니다. 워너비 부부가 다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저는 회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편분이. 회사원 과거에 물론 맞습니다. 이 한고은 씨보다 4살 연하였고 결혼할 때 알려졌죠. 홈쇼핑 MD고 그 기업 간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은요 5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5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한고은 씨 남편은요, 2020년도에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서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그 자격증이 줄어드는 느낌이다라고 정말 찐 회사원 출신 백수의 짠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어쨌든 회사원 금방 제 기반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백수라는 이 두 단어가 아직까지는 나한테 크게 이렇게 적응되지가 않는다라고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고은 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워낙 성격 좋고 시원시원한 느낌이라서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한고은 씨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한고은 씨는 여전히 남편 생선살 발라주고 게다가요 한고은 씨가 휴대전화에 남편을 뭐라고 저장해놨게요. 남편. 신이 주신 선물. 신이 주신 선물. 어머 백수 남편을 왜? 아니요. 이렇게 한고은 씨 마음에 쏙 드는 이 사랑꾼 면모가 남편한테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동영상 보면 너무 호감이던데 뭐 이 책임감 면모까지 있으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실 준비 되셨나요? 한고은 씨가 직접 자랑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어떻게 해서 열심히 목돈을 모아서 조그만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더라고. 그냥 그 나이에 하고 싶고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막 이럴 텐데 그거를 아끼고 모아서 그렇게 작은 집이나마 자기 거를 마련했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플러스 요소였어. 되게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사는구나. 아까도 제가 느닷없이 들어와자마자 요리를 하는데 들은 여보의 수만 한 78회 정도 되거든요. 여보. 네. 여보. 잠깐만요. 여보. 여보를 부르면 내 대답 톤을 들으면 그 사람의 기분이 파악이 돼요. 근데 이 기분은 하루 24시간이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가. 다시 한번 여보 체크를 하는 거 계속. 나의 인내 한계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인내 한계. 한계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여기까지를 이 선을 넘으면 나 오늘 전쟁 나.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야.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 내가 정한 낮은 한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와이프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진짜 좀 그래서 안 아팠으면 좋겠고 막. 하여간 열정을 다해서 오로지 이렇게 올인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아니 아내에 대해서 인내의 한계가 없다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면 전쟁나 이런 게 아예 없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남편분은 반만 좀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백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 사연이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도 제가 영화 대사를 빗대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36년째 백수로 살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한 것입니다. 라고 이분께서 36년? 이렇게 36년. 말하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바로 기자 출신 작가이자 방송인인 유인경 씨입니다. 36년째 백수 남편과 산다. 유인경 작가가 그래요? 네, 실제로 유인경 씨가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잖아요. 입당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호구짓이라고 자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유인경 씨는 맞선을 한 70번가량 본 후에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당시에 남편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부동산도 많은 분이었는데 사업이 아주 크게 망해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결혼 초를 제외하고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30여 년 전에 이 아내인
나한테 차용증을 써서 5천만 원을 빌려가기도 했다라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6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유인경 씨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과 개그 코드가 그렇게 잘 맞다고 해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복궁 앞을 지나가다가 남편이 경복궁 하나 사줄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유인경 씨가 아니 나는 경복궁 싫고 그냥 비원이나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사소한 티키타카가 모여서 아, 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이 맞으니까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는데 네. 근데 남편 대신 가게를 책임지고 살아오면 참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 남편과 딸을 책임져야 하는 이 가장의 무게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회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좋은 이 소식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했던 신문사에서 신문 독자의 반이 여성인데 왜 여기자가 없지? 특히 아이 낳고 살림하는 여기자가 왜 없지? 라는 판단을 하신 이제 상사가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공채는 안 하고. 그때 저희가 준비된 신문 기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하면 계속 붙어 있을 거고 못하면 잘릴 거고. 아예 재미없어 나오자 이렇게 담담하게 들어갔다가 정년퇴직까지 이제 한 거죠. 저 때 행복한 아침에서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자로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작가로 또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찐사랑이다. 사랑이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한 주인공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팬덤 기반의 트로트 투표 플랫폼 앱 트로픽을 통해서 행복한 아침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그 가수 1위를 차지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요즘은 뭐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렇게 두루 갖춘 분들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함께할 이분은요. 겸손의 미덕으로 하나 뺐습니다. 오각형 인간. 뭐 그야말로 완벽한 거죠. 트로트계 오각형 미남으로 불리는데요. 가수 문태준 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문태준입니다. 아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나 어디서 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보셨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난해 말 있었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땡땡 요걸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입니다. 이제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보셨던 것처럼 이 훈훈한 외모 또 깊은 목소리 요걸로 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태준 씨가 별명 제조기랄까 아니면 직업에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면 트로트 배우 같다. 이제 연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아주 트로트 배우 같다는 벌써 팬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된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정말 신인 중에 신인이거든요.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딱 이렇게 다음 자세로 앉아 계신데 조금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너무 긴장돼서 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 사실 너무 일찍 왔거든요. 오늘 방송국에 잠을 안 자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진지하게 임해보겠습니다. 네, 아예 잠을 안 자고 아침 일찍 방송국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옷 안에 근육이 숨어 있어요. 어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딱 같고. 남자가 보면 아시네요. 근데 한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압도적으로 1등이 되셨어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셨던 팬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이렇게 네. 미처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팬들한테도 고마움의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 사실 이렇게 1등하고 이렇게 방송 자리까지 오게 될지 전혀 몰랐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자리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뭔가 수줍게 말을 건넸지만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트로트계의 신예조 문태준 씨에 대해서 은영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우리 AI 친구에게 우리 오각형 미남 문태준 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문태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건가요? 자,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드라마 남주상에다가요, 무대 위에 울림과 진정성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스토리, 거기에다가 지적이고 감성적인 뇌생남 면모까지, 즉 비주얼과 보컬, 아픔을 이겨낸 스토리, 지적인 매력이 바로 이 문태준 씨의 핵심 매력이라고. 어떻게 제 분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제 장점들을 말씀드려서 이 AI를 좀 제가 구독하고 싶은데. 아니 AI 분석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데 네. 가수는 노래로 얘기한다. 그렇죠. 나를 그럼요. 증명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태준 씨의 노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저 오늘 행복한 아침 맞이하시라고 네. 기분 좋은 노래 손가락 하트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문태준 씨가 부르는 손가락 하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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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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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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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랑을 왜 찾았나. 등잔 밑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당신 내 거예요.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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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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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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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등잔 밑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당신 내 거예요.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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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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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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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엄지 엄지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같이 잘 들었습니다. 야, 문태준 씨가 인간 보일러네. 사람을 녹여. 아니 사실 나처럼. 제가 지금 어느 배우 만나서 이렇게 설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오늘 정말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집에 가서 이 손 씻지 않을 거야.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문태준 씨 노래 직접 들으니까. 네? 아니 곡 사이에 나는 그게 원래 가사가 있는 건 줄 알았어. 사랑해요 문태준, 행복해요 문태준, 함께해요 문태준. 야, 딱 맞춰요. 대단합니다. 지금 저 보일러 튼 거 아니죠? 저는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태준 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또 나눠볼 텐데 이번에도 은영 씨. 네, 그렇습니다. 무대도 그리고 팬들의 사랑도 모든 게 다 처음인 우리 문태준 씨의 그 충격적인 그 처음의 행보들을 다 저희가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명 트로트 신의 문태준의 첫 땡땡땡땡. 자, 이게 무엇이냐? 문태준 씨가 말하는 그 처음의 순간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바로 문태준 씨의 첫 경험. 자, 처음으로 생각난 게요. 바로 첫 인생 무대입니다. 첫 인생 무대. 그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해 말에 했던 그 트로트 데뷔 무대. 그 경연. 네. 그게 첫 번째 무대예요? 인생 첫 번째 네, 무대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학교에서나 뭐 어디에서도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 첫 번째 무대가 미스터 땡땡에서 했던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학창 시절에 뭐 노래자랑을 나갔다거나 무대를 서본 적이 아예 없었는데 네, 전무합니다. 근데 경연 프로그램에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트로트 가사가 워낙에 절절하고 애절하고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쵸.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제가 트로트를 많이 듣게 되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노래방에서 5분 동안 그냥 오디션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제출을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일탁을 해주셔서 나가게 됐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무대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청심환 몇 개 먹고 갔어야 되지 않아요? 떨리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청심환을 들고 갔어요. 근데 주변 가수분들이 청심환 먹으면 근육이 풀려서 노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노래를 했는데 사실 너무 떨리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하고 신났던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그 TV에서만 보시던 그 연예인 선배님들이 패널로 앉아 계시고 또 옆 복도에서는 막 가수분들이 목 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신기하고 행복했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갔었던 문태준 씨의 첫 번째 무대를 저도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문태준 씨 나오자마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보다가 쟤 누구지? 쟤 뭔데 저렇게 잘생겼지? 왜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막 TV 앞으로 제가 막 앞으로 막 거의 뚫고 들어갈 뻔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문태준 씨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특히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 이 얼굴 딱 보면? 마치 이거요. 배우 얼굴 배우 같은 같은데. 근데 얼굴이 워낙에 조그매. 저 아까 분장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 저희가 아까 우리 은영 씨가 확신의 남주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문태준 씨가 실제로도 드라마 남주를 쏙 빼닮은 이 외모인데요. 어떤 분인지 사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시겠죠? 하석진 씨. 네. 하석진 씨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닮지 않았어요? 문태준 씨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너무 쑥스럽긴 한데 네.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냥. 아유, 그럴 리가요. 근데 워낙 이제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다고 저도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잘생겼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조금 있긴 했었는데 제가 팬분들께도 말씀 안 드렸었는데 뭐 학창 시절 때 대학생 때만 해도 막
학기별로 두세 명씩 이렇게 대시해 주시고 고백하고. 세 명이나? 네,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팀에서 누가 고백해 주시고 그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게 여기에 여백이 있다고. 저도 보면 요 눈 여기서 이렇게 여백이 이게 있잖아요. 명언이 있죠. 네. 문태준 씨는 여백이 없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뒤로 꺾여요. 어머, 세상에. 그러네. 네. 아, 진짜 그래.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노래까지 잘 부르니까 뭐 정말 인간 보일러가 됐는데 첫 번째로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그래서 저 첫 무대에서 정동원 가수의 여백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 여백이 없대니까. 여백이 없어. 여백은 얼굴에 없고 노래에만 있는 걸로. 그 노래 불렀어요.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 아, 네. 네. 한 소절만 해볼까요? 네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니, 내가 슬퍼. 순간적으로 확 몰입시키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이 저 외모에 저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저도 그때 무대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트로트 배우라는 말은 생각 못했지만 와 정말 배우상인데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정동원 이 노래 원래 이제 정동원 군이 불렀잖아요. 정동원 군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래도 어려도 또 이게 원곡자니까 아니 이 소리에 이 기본 소리와 톤과 호흡이 딱 이 기본이 잘 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경규 씨도 원석이다 이런 아주 호평을 했었는데 본인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평가는 뭐였나요? 저도 사실 원곡자인 정동원 가수의 심사평이 가장 기억에 남긴 했는데 사실 그 평가의 단어보다 다른 분들이 심사평 하시는 동안 내내 이렇게 따봉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고 네. 또 제가 그 무대에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대 끝나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장윤정 선배께서 부모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는 것보다 너가 웃고 이렇게 즐기는 거를 더 좋아하실 거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지금까지 격려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첫 무대를 또 멋지게 해내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까지 네. 함께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문태준 씨가 뭐 얼굴만큼이나 인생도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충격의 첫 경험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은영 씨가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트로트 신의 문태준 씨의 첫 땡땡땡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쓴맛입니다. 쓴맛?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쓴맛을 겪는다. 근데 이렇게 외모를 보고 이러면 쓴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인생에 어떤 쓴맛이 있었을까? 자 영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진이 네, 있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왜 이렇게 어머나. 아니 발이 굉장히 부어 있는데 저거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잠깐 쓴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던 딱 이 시기인데 한 3년 전쯤에 제가 갑자기 온몸에 관절이 아파지고 붓고 발목 보신 것처럼 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 움직여가지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병을 받아서 그 병이 이제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서 제 조직과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시절을 잠깐 1년 정도 침대에서 누우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난치병이죠. 네, 맞습니다. 1년 정도를 그때 나이가 이제 31살이면 네. 한창 막 활동을 하고 그렇죠. 너무 좋을 때인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사실 더 힘들었던 게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요. 딱 그 시기에 이렇게 아파지면서 조금 더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명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좀 깊게 가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도움이 된 건 뭐였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가족, 그쵸.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을 못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류마티스 치료제가 좀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은퇴하셨는데도 그냥 다시 일터로 나가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트 도전해보라고 말씀해주신 것도 아버지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득 궁금한 게 부모님한테 문태준 씨는 어떤 아들이에요? 제가 또 지금은 방송에서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부산 남자라 가지고 또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었는데 가수로 활동하면서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에서 대본이었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손도 잡아보고 하니까 너무 이게 좋아하시네.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어르신 분들과 같이 얘기할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법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큰 다음에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얘가 말을 하네. 말을 하네, 말을. 애기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을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모님께 네. 말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지금 아침에도 당연히 이렇게 생방송 보고 계실 거 알고 있는데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말 가끔씩은 하면서 더 살가워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직은 어색한 거죠. 근데 네. 부모님께서 지금 아마 저희 생방송이니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문태준 씨가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본투비 뇌생남이라는 사실인데요. 다들 놀라지 마세요. 저 대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문태준 씨 IQ가 무려 156이래요. 그래요? 거의 제 키입니다, 여러분. 거의 제 키예요. 아니 이 정도 IQ는 사실 저는 감도 안 오는데 뭐 딱 보면 바로 외운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죠? 그것도 조금 하긴 했는데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 여러 번 와. 하고 조금이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10등 내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체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서 고3 때부터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생활 입시 체육을 했었고 네. 평소에는 이제 합기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랬어요. 무술을? 유도, 네. 무술, 와. 아무도 못 건드렸겠네. 그때는 좀 풍채가 야, 좋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IQ가 높아서 분명히 도움되는 게 있을 텐데. 네, 제가 IQ 높다고 해서 딱히 뭐 더 공부를 잘하고 이러는 것 같진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사람 얼굴을 되게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재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3일 전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재학생들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우와. 근데 그게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 사람을 언제 봤는지 맞아요. 떠올리는 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내려놓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방송국을 많이 드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장점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이렇게 감독님들도 많고 작가님들 많고 스태프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혼자 또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반갑게 또 예뻐라 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좋은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저 한 3번 봐야 기억하는데 IQ 탓이었구나. 그거 몰랐네요. 근데 문태준 씨가 진짜 재주가 많은 게요. 지금 이번이 3번째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체대를 가려다가 경영학과를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국내 통신사 중에 하나인 K모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B2B 경쟁 입찰하는 업무를 했었었는데 똑똑하시고. 그러고 퇴사를 하고 웹소설을 또 작가로서 쓰다가 이제 지금은 가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웹소설은 잠깐 그만두고 있는데
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뭐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또 소설도 다시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통신사 K사 들어가기도 어려운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똑똑하고 재주 많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네. 네. 이쯤에서 두 번째 무대 좀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네, 좀 이번에도 사랑스러운 노래긴 한데 임영웅 가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태준 씨가 부르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역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보일러 온도를 올렸더니 그냥 푹 꾼다. 야, 너무 좋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태준 씨가 잠시 숨을 고를 동안 자, 처음 경험한 세 번째 키워드 이번에도 은혁 씨. 네, 트로트 신예 문태준 씨의 첫 땡땡땡.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도 설레는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을 얘기하기에는 이제 연식이 조금 더 사실 그런 사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수로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처음 팬분들께도 사랑받는 게 처음이라 다 놀랍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행사장까지 와주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뭐 굿즈 만들어 주시는 거 매일 팬카페에 들어와서 출첵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다 저한테 과분하게 감사해서 그런 사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근데 심지어는 말이죠. 이 팬분들이요. 행사에 가서 응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우와. 제가 처음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노래교실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노래교실 강사님께 직접 연락해서 문태준이라는 가수가 너무 괜찮은데 한번 불러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교실이라 그래서 한 20-30명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웬걸 가니까 콘서트홀처럼 돼 있고 막 500-600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그때만 해도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도 막 크고 작은 행사도 섭외 직접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처음에 갔던 그 노래교실을 또 갔는데 이제는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억지로 멱살 끌고 성장시키는 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문태준 씨가 행복한 아침에 출연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트로픽 앱에 댓글을 올려주신 건데 저희가 질문을 하고 1분 안에 대답을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씨가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팬분들을 대신해서 문태준 씨한테 아주 빠르게 질문을 할 테니까 빠르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1분 동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할게요. 자, 요즘 최애곡은? 패티김의 사랑의 생명꽃. 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여백. 여백. 자, 그렇다면 MBTI가 어떻게 되시죠? ENTJ. ENTJ. 무대에 서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은?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팬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애칭무엇이었죠? 제가 나 부끄러운 거 싫어해서 그냥 태준님. 그럼 하트 3종 해주세요. 좋아요. 자, 팬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 정해주세요. 곰돌이 하트. 곰돌이 하트.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다 좋아해요. 고기를 다 좋아하시는군요. 자, 파이팅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명상. 평생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세계 일주. 세계 일주. 자, 그렇다면요. 2025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방송에 많이 나와서 팬분들께 얼굴을 많이 비춰드리고 싶어요. 야, 아니 준비된 모든 멘트를 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4초 넘기고 성공했어요. 아까 그 지금은 없앴다는 습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대 습관? 네. 그 제가 여백 부를 때 첫 무대였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합격도 했고 해서 그때 기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입었던 의상을 매번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입었던 속옷을 항상 입었었거든요. 무대가 있을 때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면 제가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너무 불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습관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짧게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좀 행복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희로애락을 다 같이 공유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멋진 가수로 남아주세요.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문태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태준 씨 때문에 스튜디오가 후끈후끈 더워졌는데 밖에 날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하늘은 반짝 맑습니다. 기온은 17.3도를 보이며 이맘때 기온을 훌쩍 웃돌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앞으로 전국으로 차차 확대돼 밤이면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전부터는 전남에,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퇴근길쯤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50mm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 시간당 2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서울이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하고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 금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이후 맑아지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을하면 청명한 가을 하늘 이렇게 네. 떠오르는데 계속 비 소식이. 그러니까요. 계속 비 예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 해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